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도시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그런데 사업이 끝나면 방치되기가 일쑤여서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7년 광양읍을 시작으로 광영동과 태인동, 금호동 등 노후화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뉴딜, 인정, 소규모 재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우리 동네 만들기 등 사업의 명칭도 다양하고 전체 예산 규모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당장 빈집이 사라지고 골목길이 넓어지면서 쇠퇴일로의 원도심이 크게 달라졌지만 문제는 사후 관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마중물 사업이 끝나면 모든 사업이 끝났다고 생각해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관리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기간이 끝나면은 관심도가 떨어져서 손을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시 쇠퇴를 다시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광양시 의회가 최근 제정한 사후관리 조례는 사업 준공 전에 사후관리 계획을 세우고 지역 공동체 운영과 일자리 창출, 주민 역량 강화, 재생 기반 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년 사업의 성과를 점검해 이듬해 사후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사후관리 모니터링과 평가도 3년간 의무화했습니다.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을 도시재생 사업에 반영한다면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도시재생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관리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전국에 17곳, 도내에서는 순천시와 광양시뿐입니다. 또 이 같은 제도 보완 못지않게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에는 주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이건 끝난 사업이 아니다. 계속돼야 될 사업이다. 다시는 쇠퇴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발만큼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지난해 전국 최다 입장객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의 관광지 2,700여 곳의 입장객 수를 집계한 결과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778만 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도내에서는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이 205만 명, 광양 청매실 농원이 145만 명으로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전남도당은 오는 13일 후보 접수를 진행한 뒤 18일부터 이틀 동안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ARS 투표를 실시해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등록한 후보가 1명일 경우에는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가 예고했던 것처럼 의대 정원이 늘면서 광주와 전북에서 지역 인재 전형 범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불공평한 선발 기준이 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항의 방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확정한 내년도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정원은 163명과 15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대는 전체 인원의 80%가량인 130명을, 조선대는 67%가량인 100명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을 계획입니다. 전북대도 내년에 정원 171명 가운데 111명을, 원광대는 150명 정원 가운데 102명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제안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학부형 대표, 교육감들, 총장님들이 전원 동의를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문제는 지역인재 전형 범위입니다. 전남대와 조대는 지역인재 전형 230명을 호남권으로 설정해 광주와 전남, 전북 구분 없이 선발하는 반면 전북대와 원광대는 호남권 전형으로 각각 16%와 36%가량만 뽑고
나머지 정원을 모두 전북 지역으로 제한해 광주 전남 학생들은 지원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주시 교육청은 조만간 전북대학교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가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범위를 지방대 육성법 취지에 맞지 않게 설정해 광주 전남 학생들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 호남권 내에 갈등이 있다. 전북대나 원광대 발전에 의해서라도 광주 전남 전북으로 넓혀서 인재를 선발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호남권 전형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전북대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광주 전남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대입 전형부터 호남권 전형을 신설했고 당초 전북으로 제한한 이유도 전북 지역에 정착해 지역 의료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진짜 지역 인재를 뽑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전북대가 호남권 전형을 확대하지 않으면 광주시 교장단과 진학부장단 항의 방문과 법령 개정 운동 등 항의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오전 6시 15분쯤 여수시 화정면 개도에 있는 선착장 인근에서 1톤 트럭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차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을 구조해 응급조치를 진행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차량 기어가 중립 상태였던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 3주기를 맞아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 재난 참사 피해자 유족들이 함께한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은 피해자들의 영면을 기리는 한편 철저한 재난 예방과 대책을 통해 다시는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모식에 앞서 학동 참사 유족과 부상자들은 우울증과 불면증 등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체계적인 심리적 개입과 신체적 치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양이 32도, 순천 31도, 고흥 30도, 여수 28도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계곡과 하천 71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안전펜스와 구명조끼 등을 비치하는 한편 휴일에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수기인 다음 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을 물놀이 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담 공무원들을 지정해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 전시와 전시관 구축 등을 위한 비용이 지원되고 수상을 돕기 위한 사전 교육과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내년 CES에서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고 에너지와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스마트팜 등 도내 다양한 혁신 기업들의 제품을 국제 무대에 선보일 예정입니다.